를 위한 의료 사업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병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로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이 제일 중국인 정보지인 동방신보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던 것들이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등의 소매업이었는데 점차 그 분야가 체험과 서비스 관련 분야로 변해가면서 현재 많은 중국인 부유층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의료 서비스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관심만큼이나 많은 문제들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먼저 중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에 많은 일본의 종합병원들이 나서고 있는 현재 일본 의료계의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도쿄역 근처의 카메다 종합병원의 이사장은 일본의 의료는 기술이나 서비스의 질, 비용 대비 성능이 세계 최첨단의 레벨이기에 현재 카메다 종합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 중국인의 수는 연간 200명을 넘어섰고 수술과 치료 등이 3개월 뒤까지 예약되어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중국인 환자의 수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국인 전용 의료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상세 게재하기도 하고 클리닉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의사, 간호사, 사무원을 배치하여 예약을 넣으면 우선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우아한 방에서 중국어 통역 등의 VIP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특별 진찰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사는 이런 중국인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문제들을 소개하는데요. 의료 통역과 외국인 의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화교 출신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중국인이 일본을 단기 방문하여 단체로 진료를 받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일본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가장 많은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비용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비용 문제의 대부분은 중국인 환자들이 지식이 없어서 생긴 오해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과 일본에서 장기 거주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를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기본 가격 이외에 추가로 2~3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서 이런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를 모르는 중국인 환자 중에서는 속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양국의 가치관 차이도 이야기하는데요. 의료 서비스 중에서 환자와 병원 사이에 가장 마찰이 생기기 쉬운 분야 중 하나는 성형외과라며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인과 중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용 성형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서로 다른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이 부분에서 뜬금없이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을 언급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수술에 있어서 대담한 도전을 하고 환자에 대해 큰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본인 성형외과 의사들은 대체로 자연미를 존중하고 언뜻 보기엔 성형한 티가 안 나지만 예뻐졌다고 느껴지는 결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중국 고객들이 요구하는 눈에 띄는 큰 변화와는 달라서 일본에서의 수술 후 결과에 불만을 가진 중국 환자가 의사에게 재수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중개업자에 의한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제일 중국인 의사에 의하면 하루 만에 끝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일수를 여러 날로 늘려 수수료를 추가하는 중개업자들도 있다는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큰 병원은 통상 작은 중개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지 않으나 많은 중개업자들이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큰 병원과 제휴관계에 있다고 사칭하고 있으며 서투른 일본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중개자로 나서거나 의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의료중개나 의료통역을 하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행정이나 의료기관들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국인 환자 수용 준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성향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을 향하면서 비단 의료산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조차 일본에 와 있는 것을 동료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며 주의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타 현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숙박객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푸시 관광협회 담당자는 도시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으며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의 다자이후 관광협회 관계자도 안내소를 이용하는 한국인은 8월 들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양국 관계가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며 사태 수습을 희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매업계에서도 후쿠오카 시내 백화점의 경우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매장을 열거나 소액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를 도입하는 등 한국인 유치에 주력해왔지만 백화점 담당자가 한국인 관광객의 매출은 8월에는 절반 이상 줄었고 즉시 복구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며 낙담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규슈 북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여관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침체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광 관계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아베 정부도 이 사태를 지방에만 맡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센타쿠 매거진은 아베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 진흥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심화하는 한일 갈등의 여파로 아베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영향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앞서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규슈 지방인데요. 일본인과 일본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규슈 지역에 저렴한 여행 쿠폰을 발행하는 등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고, 이 할인분의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여행객은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영향은 심각하다고 하며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일본의 관광산업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결국 한국을 향한 아베 정권의 강경 외교 노선에 대한 불만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손을 써두자는 발상이라고 하며, 이는 아베가 지지율 유지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쓰는 것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저 일본 지방 사람들이 아베에게 바라는 것이 일시적인 선심성 대책일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군요. 그저 아베가 한국에 하고 있는 미친 짓을 그만 멈추길 더 바랄 것이란 게 학계의 정설 같습니다만, 아베는 우리를 적대 국가로 여기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런 아베 정권이 존재하는 일본으로 관광을 갈 이유가 전혀 없는